민주당이 대선 불복의 경랑 속에 지금 빠져들었습니다. 장하나 의원 대선 불복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했는데요. 자, 민주당은 선긋기에 나섰지만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정기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오랜만에 좀 파란불이 켜졌나 싶었던 전국은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민영삼 한국거버넌스 전략연구원장 그리고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민 소장님, 결국 대선 불복 얘기 결국 나오네요. 국회의원에서 입에서.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정말 꼬이네요. 꼬여. 네.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떠가지고 지금 민주당 현직 위원장 뽑아가고 안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계속 발목 잡고 이렇게 하더니 결국에 장하나 의원은 정치를 대통령 선거를 장난으로 생각하나요? 어제 저 같은 젊은 사람들 입에서는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장하나가 누군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 결국 봤을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홍보가 엄청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다 장하나 의원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그런데 당 입장에서는 이러면 도움될 게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떻게 이제 돌파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먼저 저는 첼리스트가 또 무슨 수상을 했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 실시간 검색어 1위였어요. 네. 장하나. 근데 저는 굉장히 의도되고 아주 오랫동안 기획되어진 이야기들을 어제 한 걸로 보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 대통령 퇴진을 이야기하는 순서를 보면 제일 처음에는 흔히 유명 농객이라는 좌파 쪽에 폴리테이너들이 언급을 했죠. 그 다음에는 일부 종교인들이 사제부터 나가서 이제 종교인들이 중에 소수 좌파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2월 7일 날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제야단체 집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드디어 이제 원내 제도권 국회의원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친노 진영이고 또 더 나아가서 30대의 전국구원이니까 미래가 국회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불투명하죠.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은 다시 국회의원 재선이 되기가 어려운 캐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운동권 출신이겠죠. 제주 해군 기지 반대 운동도 주도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입장이 좀 앞이 어려운 국회의원의 입지를 활용해서 이런 발언의 그러니까 금기, 즉 대선 불복이라든지 대통령 퇴진에 대한 발언의 금기를 원내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이냐 하는데 이런 친구를 이용해서 이제 내보낸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 분위기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겉으로 원내 지도부는 말리는 척하고 또 중진 의원은 말리는 척했지만은 정청래 의원이나 이석현 의원이나 많은 친노 성향의 의원들이나 강경파들이 뭘 그러냐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서 발언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발언들이 이제 검기가 껴짐으로써 민주당 안에서도 무분별하게 나오고 다른 진보 정당이라는 쪽에서도 무분별하게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올 겨울을 넘기면서 내년 봄에 대형 촛불 시위를 통해서 이제 이 전국 이 촛불 시위나 이런 걸 갖다가 이어가면서 지자체 선거까지 정권 퇴진을 외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특위를 깨려고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위를 깬다. 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현재 특위 구도를 깨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전국을 무한 대치 상태로 분해산이 편성되는 쪽으로 몰고 가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민주당 당의 입장은 확실하게 선긋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보면은 정의구현 사재단 때는 선긋기를 빨리 못 해갖고 좀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굉장히 빨리 선긋기를 한 것 같아요. 입장이 좀 바뀌고 있는 건가요? 민주당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도부가 이 일에 대해서 개인의 이야기다라고 선을 껐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로 개인의 입장이 당의 입장과 배치되게 이야기를 했다면 지도부가 스스로 징계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을 끊는다라는 건 하나만 한 이야기죠. 말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2, 제3의 장하나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결국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하나 달았으니까 이제 그 방울을 전부 다 흔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김한길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소속 의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일종의 위계 질서나 권위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은 이제 내년 6월 지자체 선거까지 그야말로 제자 백가 시대처럼 권위가 없는 상태에서 흘러갈 것이고
그것이 문재인 의원이나 친노가 예. 현재 전국을 바깥에 있는 종교 제약회하고 더불어서 끌고 가는 어떤 부분에서 원하는 바죠. 지금 문재인 의원이 북콘서트 다니면서 네. 종국몰이로 흥한 자 종국몰이로 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재인 의원은 그 바람을 잡고 다니고 네. 이제 젊은 친노 의원 하나가 나서서 저런 네. 이야기를 하고 당의 지도부는 무력화되고 네. 그런 양상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겠죠.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정치 개혁 특위 이제 인사도 결정이 되고 지금 국정원 개혁은 지금 공조권 수사 공조권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하나 의원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 국정원 개혁에 대한 얘기는 논의 자체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지난 그 9월 25일인가 민주당에서 만들어진 국정원 7대 개혁안 내용에 보면 네. 궁극적으로 국정원의 정치 파트는 이관하고 국내 대공수사권도 검찰에 이관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기획조정은 NSC에서 한다는 식으로 현재와 같은 국정원이 존재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렇죠. 민주당의 자체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이나 국내 정치 국내 파트 더 나아가서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양보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정원은 개혁 특위는 그야말로 이 파행이 예정된 채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정기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좀 파란불이 켜지나 했는데 장하나 의원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이어서 뭐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도 해서는 좀 안 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치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장은 사형에 처한다는 엄벌 조항을 좀 추가하자. 정동영 의원도 뭔가 관심이 좀 필요한 걸까요? 왜 이럽니까? 정동영 고문은 이제 사실은 또 막말파문에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지난 대선 때는 그 노인들 투표하지 마라. 노인들 그 비하 발언 해가지고 그 90 노모가 또 울고 그렇죠. 불고 이렇게 했던 게 또 생각나는데요.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아끼고 좀 사력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사실 사형제 폐지 아까 보도도 됐지만은요 사형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 국정원이 절대 이제 국내 정치 개입에 하지 말라는 걸 강조하자는 건데 그러더라도 표현은 저 정치 지도자급이면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걸 이게 민주당 내 그런 그 조급한 분위기라 할까요? 이런 게 이제 또 반영되는 일면이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이 정말 이런 시점에 다시 생각해 오늘 아침에 신문에 다 나왔지만 뭐 60에서 75세대 신중년 시대 신장년 노년층의 무슨 그 시니어 연구소를 만든다는데 시니어 연구소 만들면 뭐 합니까? 시니어 연구소를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시니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념과 사상과 생각과 같이 함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60대 75세 주인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만든 주역의 어르신들인데 그분들이 대선 불복하겠습니까? 그분들의 상당수가 박근혜 대통령 찍었을 때 불복하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노년층인데 노인 비하 발언했던 사람이 전직 대통령 후보가 또 이런 발언하면 저 사람은 지난번에 우리 노인들 투표 한 해 만에 비하 발언하더니 이번에는 또 무슨 국정원 그러면은 국정원 정치 개입 안 하는 건 좋지만 국정원을 정말 이렇게 과격하게 부정적으로만 보면은 우리 국가 안보는 또 누가 지킵니까? 이런 생각들을 60, 75세 신노년층 장년층이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같이 함께 결을 같이 하면서 또 정책을 같이 개발해 나가야죠. 이분들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 대선 불복 얘기하고 국정원장 뭐 사형시켜야 된다고 하면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민주당이 번지수를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고 김한길 대표가 너무 힘이 없어서 이걸 교통정리를 못 해가는 거예요. 김한길 대표가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상실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동영 의원 말에 찬성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찬성? 소급해서 적용한다면요. 그러니까 역대 국정원이 대선에 다 개입을 했죠. 지난번에야 찌질하게 무슨 트윗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개입했다 하지만은 그 지난번에는 뭐 김대엽도 등장시키고 또 그전에는 뭡니까 국정원이 이 대선 후보들을 박근혜, 이명박 사찰도 하고 자료도 밖으로 뺐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여했던 전직 국정원장들까지 포함해서 몽땅 사형을 시킨다면 저는 찬성합니다.